또 어제 네. 공유 폴더가 나왔어요. 네, 그렇죠. 그럼 안봉근 어떻게 되지? 참. 기승전 우병우는 어떻게 되지? 일단은 그 파일이 지금 9,308건이에요. 예. 일단 이번 청와대에서는 뭐 이게 열문 나오네요. 뭐가 이렇게 계속. 열려라. 야, 왜 광고를 하세요? 근데 이게 블랙리스트 관련이 많아요.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일 떨고 있을 건 조윤선이죠. 조윤선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조윤선 장관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이게 또 관련돼 있으면 조윤선 장관이 관련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연결되잖아요. 김기춘하고 또 연결되죠. 또 연결되죠. 계속 또 이렇게 빙빙 돌고 이제 안봉근 전 실장이 왜 저 사람은 안 가지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. 예, 이재만도 거기는 아직 뭐 얘기가 총무비서관이니까. 아니요, 뭐 실체는 이제 파일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기사가 뜰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예.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그냥 얘기해보세요. 아주 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 청와대 컴퓨터에서 문서가 또 발견됐다, 파일이 또 발견됐다 이렇게 필요할 기사가 때마다 나오잖아요. 나오죠. 필요할 예, 때마다. 근데 네. 청와대 안에 원래 컴퓨터가 있고 캐비넷이 있고 그 안에 문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은 청와대의 모든 것이 싹 다 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. 예. 예, 이 정권이 연속성이 있어서 원래는 함부로 비워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대로 둬야 되는 거지. 근데 마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안에 컴퓨터에 어떤 파일 몇 천 개가 발견됐다. 예. 문서 캐비넷에서 문서가 몇 구럼이 발견됐다.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본질이 마치 있으면 안 되는 문서가 발견돼서 이거를 까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가지고 어떤 뭐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는데 예. 문서나 파일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. 예. 어느 정권이건 그 안에.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정권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들어갔을 때 직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문서나 이런 뭐 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공개하고 마치 없어야 되는 문서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예가 아니, 있었나 조금 저는 좀 다르긴 해요. 의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문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기록물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절차에 이제 그 차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다른 뭐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. 지난 정권의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들을 무슨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발견된 것처럼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오픈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되는 말인지는 것이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또 법조인 출신이고 적폐를 청산하고 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정의관념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? 그렇다면은 말씀하세요. 네. 그 이런 이제 것들에 나오는 대해서 게, 예.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정리를 하시든 표명을 하시든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.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가 교체가 됐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맞죠. 맞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. 헌법에 따라서 된 거예요. 그런 의미의 예, 정상적인 게 아니고 예. 임기 만료를 다 채우고 정권 인수 작업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하가 됐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. 근데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, 진짜로. 다 놔두고 가버렸고 줬던 거는 A4 용지 100장인가 몇 장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. 그러면 지금 강은재 변호사님 아니 말씀하신 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제가 되는데 박지훈 알겠는데요. 변호사님 말씀이.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이제 딱 청와대 들어갔을 때 예. 딸랑 A4 용지 몇 개 빼고 싹 다 치우고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국가 기록으로 넘기고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지우기 위해서 다 폐기하고 뭐 일단 문서로 된 건 다 삭제하고 기록원을 넘길 거는 사실 기록원을 넘길 이유도 없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다 넘기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뒤지다 이제 청와대 내부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미처 폐기하지 못한 자료들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. 이게 정상적으로 이 정권으로 인수가 된 거를 지금 여기 있네. 이거 인수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공개를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아니죠. 이거는 인수해 준 게 아니라 다 폐기했는데 실수로 놔두고 간 놔둔 거예요. 겁니다. 예. 그 국정농단의 증거기 때문에 강은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나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. 저는 예.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 청와대 정무 막 이런 데 들어갔잖아요.
예. 갔더니 처음에 진짜 톡 깨끗했던 거예요.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우리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저어진 지가 40년이 넘은 여민관이요. 건물이에요. 예. 여민관이. 네. 그게 한 70년대 저도 가봤습니다. 예. 깜짝 놀랍니다. 그래갖고 가면은 그 살인의 추억의 경찰서 있잖아요. 네. 그런 맞아요. 건물 같아요.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창고도 아직 다 점검을 못했다는 맞아요. 거예요. 네. 창고에서 또 뭐가 나올지.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눈에 보이는데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갖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해하죠. 그리고 큰데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있다가 캐비넷에 저기 있는 게 저거 치워야지 움직이다 보니까 무거워갖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있고. 자, 제가 아까 자, 두 분 그런데, 말씀에도 예, 불구하고 청와대 딱 들어가 보니 문서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도 지금 정권의 발표였어요. 그 치우신 분들이 말한 건 아니죠. 근데 어쨌건 간에 딱 처음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니 여기저기 문서가 있더라. 근데 그 문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. 그런 이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서 내용 얘기하시죠. 예, 청와대 안에 있어서 발견된 거는 무조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하에 있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. 예, 문서 내용 예. 얘기하시죠 네. 이제. 자, 이 부회장. 네. 예, 이 부회장 선고 뇌물죄와 박근혜 대통령 연관.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예. 문서가. 쌍둥이 재판이에요. 쌍둥이 재판이고요.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 선고 관련 그것도 다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. 그렇죠. 예. 박 전 대통령 재판에.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그냥 저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그 형사 27부였나요? 거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세현 부장 지금 박 전 대통령 22 부죠, 쪽하고 여기는. 김세윤 22부죠. 어느 22부. 정도 협의를 합니다. 이런 내용. 이 정도.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. 밥 먹잖아요. 법원 식당에서 예. 3명씩 갔다가 밥 먹거든요.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너 쪽엔 뭐 증거 좀 있더나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. 22부, 27부가 똑같은 사건을 피고인만 달리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요. 동일 사건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사실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박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협의를 하고 판결 선고한 것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쌍둥이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지금 벌써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. 증거로 채택이 될 겁니다. 그래 되면 아, 판결문조차. 네. 예, 그걸 바로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. 어허.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재판 자체는 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유죄다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생각합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나온 거 너무 작다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죠? 뭐 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근데 그 작은 이유를 보면 수동적 뇌물이라는 네. 표현이 나오죠. 수동적 뇌물. 그 대통령이 네. 자꾸 레이저 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. 묵시적 청탁. 네. 그걸 정확하게 뒤집으면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엄청 안 좋은 거죠. 적극적 요구거든요. 적극적으로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뇌물죄 유죄로 나오면 중형이 선고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죠.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낮게 나올수록 박 전 대통령이 높게 나오는 좀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렇죠. 이 시소 게임 같은 거. 형량도 기본적으로 특가법상에 10년 이상이거든요. 10년이 기본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범죄 7개도 있고요.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처럼 적어놨어요. 이재용은 조금 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 줬다. 근데 반대로 레이저 쏟기 때문에 줬다라기 때문에 예. 형량도 법정에서 높을 뿐더러 양형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자, 될수 순서는 있습니다. 이렇게 되지 않나요?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으로 20. 가는. 네. 이렇게 가겠죠. 아니 두 개 중복될 것 같습니다. 항소심 시작. 아니, 어느 게 먼저 선 거예요? 항소심 시작이 먼저요. 항소 시작이 먼저. 이재용 항소심 시작이 먼저.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결론이 10월 달에 중순. 나는 거. 날 거고 그다음에 이재용 재판은 또 항소심으로 가고. 그렇죠. 그렇죠. 서로 꽉꽉 묶여 있네. 그 똑같이 가요. 그래 똑같은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뭐 판사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네 재판은 어떠냐, 뭐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오해, 있을 수 오해죠. 있는데 예, 예. 실제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은 아마 그런 소통을 예.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명백하게 판결문의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. 이미 예. 먼저 나온 이재용 판결문. 그것이 이제 당연히 참고로 제출될 것이고 다음 재판을 할 이제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제 판결을 할 재판부가 당연히 참고할 겁니다. 참고할 거라서 뭐 뇌물죄의 유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무죄로 된다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없어요.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판결의 특징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뇌물죄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뇌물죄와 강요죄의
피해자성을 가지고 경계선상에 있는 느낌의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뇌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렇죠. 온갖 18 직권 남용에 제목 18개 그 법조항은 5개인가 6개인가 직권 남용이 예, 더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형량은 상당히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. 걱정되네. 20년 이상 될 저도 것 같아요.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생각해요. 구형은 지금 구형은 더 세게. 구형은 구형은 더 25년에서 세겠죠. 30년 정도 되겠죠. 이 최순실 정도로. 거기서 플러스 5년. 아니 뇌물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. 예. 뇌물을 받는 사람 1억이 넘으면 그 법구절 먼저 설명을 해줘요. 네.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. 뇌물을 예. 받은 사람이 1억 원 이상이면 예.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. 무기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최저가 10년이에요. 5천만 1억만 넘으면 원이면요. 5천만 원. 그게 5년인가요? 3년이요, 5년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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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만 원이면. 네, 네. 그래서 3천만 원이 3년인가 그럴 거예요. 아. 근데 그러니까 일단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. 근데 지금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된 게 88억인가요? 그렇죠. 89억이요. 88억, 88억, 89억 그 정도 유로로 되면 계산한 거니까. 일단 금액도 워낙 많고 그다음 그러니까 뇌물만 놓고 보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금액도 그렇지 비난 가능성 높죠. 요구했다면서요. 지금 어허. 일단 이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예. 이재용 부회장이 약간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면서요. 그 270몇 페이지인데 다 봤어요? 네? 판결문 다 봤어요? 아, 판결문 다 읽어봤죠. 박준 변호사님요. 못 봤습니다.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15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이재용 같은 경우에도 감경해서 감경하면 일단 반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서 재판부 입장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냐.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얘기했지만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내 개인 통장에 돈은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아마 계속했다는 거 예. 기억나실 겁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약에 참작 사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본인은 이것이 뭐 뇌물을 내가 받겠다라는 어떤 적극적 고의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 공익적 사업이나 뭐 최순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그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또 참작 장량 사유로 할 감경 수가 사유가 될수 있기 있겠다. 때문에 아유, 뭐 그래. 5년씩 저는 네, 떨어질 저도 수가 전혀 있고. 아니에요. 저는 절대 아니라고.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엉망입니다. 재판을 하려면 증인으로도 가야 되고 아하. 그거 저 전혀 안 하고 있거든.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 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손해를 본 거예요. 사실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는 장량 강경을 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장량 감경한 적이 없어요. 이번에. 없어요. 지금 안 그냥 했어요. 5년 네, 했어요. 5년 이상이었으니까 5년 이번에 이상이 작년 강경하면 2년 6개월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안 썼어. 국외재산 도피 부분이 그러니까 50억이 안 5년이에요. 돼서 50억이 안 그냥 돼서. 최저 5년 그냥 그거를 5년만 묘하게 쪼갰어요. 72억을 딱 저는 그 반쪽이.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장량 감경 사유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예.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예. 뭐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최순실 정유라에게 지원하게 해준 거죠. 그건 단순 뇌물죄예요. 근데 그런 거에다가 나머지 블랙리스트 문제부터 그다음에 인사 개입한 문제부터 지금 18가지 혐의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게 뭐 일부 무죄가 나올 부분도 있겠지만 예. 그런 게 다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뭐 장량 간격으로 10년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사유는 만약에 또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하면서 자백도 좀 하고 자백하고 이러면 그건 몰라도.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오지도 잘 난 않고 자백해도 실형으로 보내더만 나는. 그렇죠.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글쎄 이재용 부회장하고 똑같이 5년 언저리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. 예. 그거보다는 훨씬 높겠지만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. 판결 네. 이후에서 네. 뭐 일체의 어떤 고려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뭐 일부라도 가 뜰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예.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얘기해 그냥 보세요. 아주 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 청와대 컴퓨터에서 문서가 또 발견됐다, 파일이 또 발견됐다 이렇게 필요할 기사가 때마다 나오잖아요. 나오죠. 필요할 예, 때마다. 근데 네. 청와대 안에 원래 컴퓨터가 있고 캐비넷이 있고 그 안에 문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은 청와대의 모든 것이 싹 다 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. 예. 예, 이 정권이 연속성이 있어서 원래는 함부로 비워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대로 둬야 되는 거지. 근데 마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안에 컴퓨터에 어떤 파일 몇천 개가 발견됐다. 예. 문서 캐비넷에서 문서가 몇 구럼이 발견됐다.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본질이 마치 있으면 안 되는 문서가 발견돼서 이거를 까서
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가지고 어떤 뭐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는데 예. 문서나 파일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. 예. 어느 청산하고 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정의관념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? 그렇다면은 말씀하세요. 네. 그 이런 이제 것들에 나오는 대해서 게, 예.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정리를 하시든 표명을 하시든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.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가 교체가 됐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맞죠. 맞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. 헌법에 정상적이- 따라서 된 헌법, 아니, 거예요. 그런 의미의 예, 정상적인 게 아니고 예. 임기 만료를 다 채우고 정권 인수 작업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하가 됐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. 근데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, 진짜로. 다 놔두고 가버렸고 줬던 거는 A4 용지 100장인가 몇 장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. 그러면 지금 강효재 변호사님 아니 말씀하신 게 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박진 알겠는데요. 변호사님 말씀이.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이제 딱 청와대 들어갔을 때 예. 딸랑 A4 용지 몇 개 빼고 싹 다 치우고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국가 기록물로 넘기고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정권이건 그 안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정권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들어갔을 때 직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문서나 이런 뭐 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공개하고 마치 없어야 되는 문서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예가 조금 있었나 저는 다르긴 좀 해요. 의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문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기록물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절차에 이제 그 차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다른 뭐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. 지난 정권의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들을 무슨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발견된 것처럼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오픈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되는 말인지는- 것이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또 법조인 출신이고 적폐를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지우기 위해서 다 폐기하고 뭐 일단 문서로 된 건 다 삭제하고 기록원을 넘길 거는 사실 기록원을 넘길 이유도 없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다 넘기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뒤지다 이제 청와대 내부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미처 폐기하지 못한 자료들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. 이게 정상적으로 이 정권으로 인수가 된 거를 아 지금 여기 있네. 아 이거 인수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공개를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아니죠. 이건 인수해 준 게 아니라 다 폐기했는데 실수로 놔두고 간 놔둔 거예요. 겁니다. 예. 그 국정농단의 증거기 때문에 강희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나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. 저는 예.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그 저는 그 청와대 정무 막 이런 데를 들어갔잖아요. 예. 갔더니 처음에 진짜 톡 깨끗했던 거예요.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우리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저어진 지가 40년이 넘은 여민관이요. 건물이에요. 예. 여민관이. 네. 그게 한 70년대 저도 가봤습니다. 예. 깜짝 놀랍니다. 그래갖고 가면은 그 살인의 추억의 경찰서 있잖아요. 네, 그런 맞아요. 건물 같아요.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또 어제 네, 공유 폴더가 나왔어요. 네 그렇죠. 그럼 안봉근 어떻게 되지? 참. 기승전 우병우는 네. 어떻게 되지? 일단은 그 파일이 지금 9,308건이에요. 예. 일단 요번 청와대에서는 뭐 이렇게 열문 나오네요. 뭐가 이렇게 계속. 열려라. 야가 네, 왜 광고를 하세요? 근데 이게 블랙리스트 관련이 많아요.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일 떨고 있을 건 조윤선 조윤선이죠. 장관. 조윤선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조윤선 장관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이게 또 관련돼 있으면 조윤선 장관이 관련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연결되잖아요. 김기춘하고 또 연결되죠. 또 연결되죠. 계속 또 이렇게 빙빙 돌고 이제 안봉근 전 실장이 왜 저 사람은 안 가지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. 예, 이재만도 거기는 아직 뭐 얘기가 총무 없네요. 비서관이니까. 아니요, 뭐 실체는 이제 파일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기사